고려대학교 2024-2025 입학전형 비교 분석 설명회 오늘 학업 우수 전형 종합전형 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대학교 계획안 살펴보실 때 가장 먼저 맨 앞에 주요 사항 비교 부분에 뭔가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이 있나? 요거를 요약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떤 전형을 살피시든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을 봤었고, 오늘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또 대표 전형인 학업 우수 전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계획안으로 함께 살펴보시는 분들은 11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학업 우수형 살펴볼 때. 그쵸? 그래서 이 앞부분에 뭐 주요 사항, 변경 사항,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똑같이 봐주시고 11페이지로 가서 학업 우수 전형을 같이 봐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주요 사항에서 주요 변경 사항 중에 우리가 오늘 다룰 학업 우수형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 전형 신설됐다, 전형 방법 변경됐다. 여기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학업 우수 전형 변경 사항이 있네요. 요거를 의미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올해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만 선발을 합니다. 자, 요 문장만 봐도 그러면 작년에는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입시 결과라든가 지원 전략의 차이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기타 변경 사항에서 수학 영역,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은 수시 정시 모두 적용되는 건데 학업 우수 전형에도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라진 부분. 수학에서 특히나 자연 계열의 미적 기하만 응시하게 했던 거를 확률과 통계 응시도 가능하게 되는구나. 요거 변경사항 잠시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신설 모집 단위 요거는 이미 2023학년도부터 신설됐던 걸 알려주는 거기도 하고, 제가 한 번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그 인원수 변동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쵸? 무전공 선발이라든가 또 의대 간호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종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인원 변화를 꼭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모집 계획안의 3페이지로 가시면 이렇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도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오늘 종합 전형의 학업 우수 전형을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요거는 학업 우수 전형은 일단 교과 전형 아니고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구나. 이거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 이전에 교과 전형 3편, 종합 전형 6편, 기본편 강의를 쫙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합 전형 6편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머릿속에 차라락 떠오르셔야 돼요. 학교생활교육부 전체를 반영하는 거구나.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이런 요소들로 정성평가를 하는 거구나. 입시 결과의 특징은 어떻구나. 이런 거. 요거 이제 머릿속에 차르락 떠오르시면서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업 우수 전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전형별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먼저 살펴보고 갑니다. 왼쪽에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올해 2025학년도 계획안이고요. 오른쪽에 검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작년 거예요. 그럼 이제 작년 거는 여러분, 작년 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죠? 확정 운영이 된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최종 모집 요강을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그냥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고, 다만 올해 거는 지금께 계획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무전공 선발이라든가 의대 간호 증원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 가지고 2025 최종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국어 국문학과를 지원하려고 보고 있어요, 멘토님. 근데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학업 우수 전형을 메인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1명을 뽑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칸을 보시는 거예요. 이 전형과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가 만나는 요 칸의 인원을 보는 겁니다. 그쵸? 올해 11명을 뽑겠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몇 명 뽑았나 가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 전형으로 국어 국문학과, 우리 아이가 쓰려고 하는 국어 국문학과를 13명을 선발을 했네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13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의 계획이죠. 그럼 계획상으로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명이 줄어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줄어든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보는 방법처럼 보시는 거예요. 올해 이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우리 아이 무슨 과 학업 우수 전형 몇 명 뽑네. 근데 작년에는 그 과를 몇 명을 뽑았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비교한다. 요 방법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좋은 건 뭐예요? 그렇게 비교했는데 이제 의대 증원 이슈가 있으니 의과대학은 어딘가에는 지금 비교했는데 늘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플러스가 되면 땡큐. 유지돼도 그나마 땡큐. 그런데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그렇죠? 인원이 보통 감소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감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올해 원래는 없던 논술 전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인원을 빼가지고 지금 논술 전형을 만들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작년보다는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전공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자율전공학부 운영을 하고 있었죠. 95명으로. 그런데 이거 증원된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제 비율상으로 인원수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있던 규모에서 인원을 새롭게 더 늘릴 수가 없고 그냥 있던 규모 안에서 움직여서 이 인원만 늘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역시나 다른 과에서 데려와야 돼요. 인원수를 다른 과에서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작년 거랑 올해 모집 요강 나오면은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인원수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작년보다 합격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줄면 작년에는 최초합군이었던 그 학생이 올해는 예비번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긴장한 상태로 지원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적어 두시는 거예요. 최종안이 나오면 지금 제가 보는 방법대로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업 우수 전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업 우수 전형,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계획안 갖고 계신 분들은 11쪽으로 가시면 돼요. 11쪽에 가보시면 한 페이지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니까 무슨 평가해요, 여러분? 정성 평가를 합니다. 정성평가. 정성평가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종합전형 이거 6부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지원 자격을 봅니다. 지원 자격. 학업 우수 전형은 국내외. 어제 학추 전형은 달랐죠? 국내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국내외 학생들 다 지원할 수 있고, 정규 고등학교에 졸업자 혹은 예정자. 졸업자들은 N수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예정자는 고3 현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졸업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관련 법령으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보신 분들한테는 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거 봐야 되죠, 요거. 학업 우수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과는 복수 지원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2개 전형 중에 1개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학교 추천 전형과 지금 보고 있는 학업 우수 전형 중에 우리 아이는 2개를 다 써서 둘 중에 하나만 붙은 거 갈게요.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지원할 거면 학추 전형, 종합 전형 지원할 거면 학업 우수 전형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어떤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잘 맞고 유리한지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 전형 특징들을 살피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형은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일괄 합산이에요. 일괄 합산. 일괄 합산이라는 얘기는 단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별. 그런데 요게 아까 우리 그 올해 주요 변경사항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이거 올해 얘기잖아요. 그쵸? 올해 얘기입니다. 작년 걸로 가볼게요.
까만 박스죠? 작년 겁니다. 작년에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을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계를 서류 100%로 선발을 해서 5배수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 면접이 어떤 면접이에요, 여러분? 재시문 면접이에요. 재시문 면접. 그래서 재시문을 이렇게 딱 받으면은 그거 읽고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그 입사관 분 앞에 가지고 발표해야 되는 재시문 발표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우리가 떨리죠? 엄청 어렵겠죠? 근데 요게 지금 폐지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도 이제 없어져요. 서류 100으로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도 딱 듣자마자 어떠세요? 재시문 면접 엄청 어려운데 그거 사라졌네? 그럼 어때요? 학생 부담이 어때요?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 면접이 폐지됐다는 건요, 여러분. 면접 폐지? 그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재시문 면접을 보던 대학에 재시문 면접이 폐지됐다?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 고3인데 면접 준비 따로 안 하고 괜찮네요. 부담이 없네요. 그 면접 때문에 부담 스러워서 못 들어오려던 하는 친구들도 올해는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이는 N수예요. 근데 어차피 정시 준비하느라 그것도 그 수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류도 어차피 뭐 내볼 수 있는 거니까 수능 최저 준비하는 김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면접이 없어졌어요? 안 그래도 그 면접 때문에 부담이었는데 그 면접이 폐지됐어요. 그럼 어때요?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줄어든 거다. 이 재시문 면접이 갖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근데 그 면접이 없어졌다는 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 학과, 이 전형을 눈에 담게 될 거다. 이해되시나요? 작년까지 목표로 두고 있던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전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쟁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부담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서류 100으로 바뀌었어요. 면접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영향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류 100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서류 100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때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말하는 거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종합평가를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멘토님, 이거 본다는 얘기가 뭔가요? 네, 출결도 보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성적을 보는데 숫자가 어떤 숫자를 다 봐요?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이수 단위, 그 다음에 원점수, 이수자 수, 표준 편차 등등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본다. 그 다음에 이수 과목 중요하죠. 이수 과목. 어떤 과목 이수했나 본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말 그대로 모든 내용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멘토님, 서류 100%라는 건 뭔가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본다. 빠지는 거 없어요. 다 본다는 얘기예요. 자, 요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1부부터 6부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싹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는 이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문, 자연계열, 그 중에서도 요 모집단이 몇 개는 제외되는데요. 그 제외된 모집단이들은 이렇게 밑에 따로 나와 있어요. 인문, 자연계열, 수능 최저 읽어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근데 탐구는 상위 한 과목, 잘한 거 하나만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학추 봤는데 학추는 어땠어요? 학추는 어땠어요, 여러분? 학추는 두 과목 평균이었잖아요. 그쵸? 학고가 훨씬 부담이 덜하네요. 상위 한 과목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4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여야 된다. 그럼 뭐예요? 국수영탐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거기다가 한국사 4등급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는 제외됐던 반도체공학, 차세대 통신학,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국수, 영탐 역시 상위 한 과목인데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7이에요. 더 세네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합값이 작아질수록 맞추기가 더 어려운 거다. 한국사 역시 4등급 이내입니다. 의과대학 볼게요. 의과대학은 국수, 영탐
여기는 두 과목 평균입니다, 여러분. 두 과목 평균이고요.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5예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자, 기준 다 보셨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 대상에서 그냥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목록 리스트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여기 조금 이제 좀, 우리 아이는 지금 4합 8 맞춰야 되는데 4합 9거든요. 근데 뭐 여기 애들이 뭐 미달됐대요. 부족하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줄 세워서 우리까지 연락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 수능 최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평가의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은 우리 아이가 수능 본 그날 그 카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카드를 안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 기준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탐구 영역은요. 인문 계열의 경우는 과탐, 사탐 다 응시 가능해요. 그런데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과탐 응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2개 과목의 응시를 하고 그것도 서로 다른 2개 분야의 응시를 해야 돼요. 물리, 생명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과목 1, 2는 인정하지 않는다. 수학 영역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연계열의 미적과 기하 응시해야 했었는데 올해는 확률과 통계까지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바뀐 것도 우리가 체크할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올해 지금 계획안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하죠,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아니, 멘토님, 지금 보니까 서류 종합평가를 본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 기준이 뭡니까, 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나요? 지금 계획안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준을 나중에 최종안이 나오면 최종안에서 확인을 한다. 요거 이렇게 딱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최종안이 나오면 올해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형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죠. 안 나와 있다고 손 놓을 수는 없고요. 그때 우리가 작년 거를 보면서 참고하는 거예요. 작년 거로 가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 역량별 정의 및 평가 요소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학업 우수 전형, 학업 역량을 50%, 자기 개발 역량을 30%, 공동체 역량을 2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학업 역량 50, 자기 개발 30, 공동체 역량 20. 그럼 이제 이거 가보는 거예요. 각각의 요소 문제. 각각의 요소를 매우 우수부터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부적격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잖아요. 멘토님, 요즘은 종합전형도 그냥 내신이라는데 아니 뭐 공동체 역량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나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뭘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적격 매우 미흡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로 가줘야 우리 아이가 숫자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보완할 수 있는 점수를 받거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 3학년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서류를 만들 수 있는 한 학기 기회가 남아있는데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B뿔에서 A가 되고 A에서 A뿔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학업 역량, 자기 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학업 역량이 50%, 자기 개발 역량이 30%, 공동체 역량이 20%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학업 역량이란 무엇인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업 성취도가 뭐예요, 여러분? 내신 수준이죠, 내신 수준. 내신 수준을 보겠다. 그 다음에 학업 의지를 보겠다.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그 노력. 노력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노력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내신 수준은 우리 성적이 나와 있는 교과 학습 및 발달 상황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신이 또 등급만 본다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 평균, 표준, 표절, 이수점수 다 본다. 네, 말씀을 드렸고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특에서 볼 수 있죠. 세특에서. 세특이나 행특에서 선생님이 그 자세에 대해서 써주신 거. 여러분 이게 숫자로도 보일 수 있어요. 숫자로 어떻게 보여요? 추이죠. 추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점점 성적이 막 올라간다? 노력하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진짜 결과로 보여주는 추이.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요소, 상기 외 학업 역량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들을 보겠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데다가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좀 더 심층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한번 활동으로 더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뛰어나구나 하는 모습들도 더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역량이 30%였죠. 자기개발 역량.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계열 관련 역량이 있나 보겠다. 계열 관련해서 탐색한 노력과 준비 정도를 보겠다. 그러면 계열도 못 정하고 관심 분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보일 수가 있나요? 없죠. 그쵸?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라는 건 일단은 계열에 부합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요. 과목 이수.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 탐구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사 정리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서류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탐구력을 보겠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겠다. 이 능력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전형 등에서 우리가 했던 이 위 활동들 있죠. 이 위에 했던 이 활동들. 이 활동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활동의 수준으로 본다. 그럼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깊고 폭넓게 탐구한다는 것에 대한 수준이 뭡니까? 단순 조사 정리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활동이 매력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조사 정리 활동을 많이 해요. 지금 선생님들이 진로와 관련된 기회도 많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조사 정리에 그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한 점까지 드러나는 활동이 깊고 폭넓은 탐구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다. 그 외에도 자기 개발 역량에 부합하는 요소들이 잘 드러난다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멘토님, 지금 고려대학교 보니까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이런 이름 안 쓰는데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자기 진로 정해가지고 거의 구체적인 활동하는 거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파고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 그 외에 이제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 공동체 역량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들을 보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출결 플러스. 출결에서 성실성 플러스 행동 특성의 종합 의견을 포함한 모든 글로 되어 있는 특기사항 내에서 우리 아이가 혼자 한 게 아닌 단체 활동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단체 활동. 물론 내가 규칙 준수했다, 성실했다, 출결 이런 개인적인 인성도 평가에 반영되지만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학생인가 를 통해서 이 공동체 역량들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작년까지는 이런 비율로 이런 요소들을 봤구나. 올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몰라요. 최종 모집 요강 나와봐야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요런 수준의 요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이 대학이 의미 있게 봐왔으니 요 내용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학업 우수 전형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수한 내신을 만든다. 우수한 내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잠시 뒤에 입결 볼 거예요. 우수한 내신. 이 대학에 지원했을 때 이 대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멘토님 몇 점인데 우리 아이는 교과 전형은 안 되겠죠. 몇 점인데 종합 전형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없다고 했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전형에 비해 봤을 때 점수가 부족할까요? 남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수능 최저 기준, 굉장히 높은 거 보셨죠? 이거 충족할 수 있게끔 학습량을 만들어준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활동에 신경을 써야 되죠. 종합 전형이니까. 근데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어요? 계열에 맞는 과목 이수, 관심 분야 탐색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층 활동을 이어나간다. 나의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요걸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수한 내신의 수준이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우수한 내신의 수준. 요거는 2023학년도 학업 우수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요거는 우리 그 입시 결과 읽기에서 용어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시 결과 읽기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학업우수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모집 인원 있고 충원 합격 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모집했는데 거의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 충원이 그 인원만큼 다 됐구나. 이런 것도 이제 읽어낼 수가 있고, 합격한 학생의 50% 컷과 70% 컷이 2.11부터 2.55까지고 이 점수는 전체 교과를 기준으로 알려준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업 우수 전형은 여러분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었어요? 종합 전형이었어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쵸? 종합 전형은 내신 순서로 줄 세우지 않아요. 내신 순서로 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딱 보면 2.11이 5등으로 붙고 2.5가 7등으로 붙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최저 내신 그 아이가 1등으로 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점수는, 이 내신은 합격한 애들을 보고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내신이 몇이니 해가지고 그냥 합격한 애들의 내신을 정리해서 안내해 준 것 뿐이지 이 내신 순서대로 합격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요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신 순서대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봤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종합전형의 입결은 범주로 읽습니다. 범위. 요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 내신들이 합격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범위로 읽는 거예요. 범위로. 이해되셨죠? 2.11이 유리하니까 5등으로 붙고 2.5가 7등으로 붙은 게 아니에요. 보통 2.1에서 2.5가 50컷, 70컷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여기 붙은 학생들이 2등급까지를 많이 갖고 있고 3등급이 섞여 있는 친구들이 보통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숫자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쵸? 그리고 숫자로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신 순서대로 뽑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합격한 학생의 70컷이 2.5 내로 끊겼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것보다 숫자가 많이 낮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 숫자를 뒤집을 만한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붙은 애들은 우리 애처럼 그런 요소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 내신도 갖고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요소는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낮아요. 그럼 그 요소가 그 숫자를 뒤집을 만큼 뛰어난지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범위로 본다. 범위로. 그럼 이제 전체 범위로 봤을 때 이렇게 유난히 70컷이 낮은 점수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 범위가 좀 어때요? 전체 범위가. 도거동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죠? 왜냐면 이건 이제 전공의 특성이 그럴 수 있죠. 뭐 외고라든가 이런 데서 내신 경쟁 치열한 데서 학생들이 좀 올 수 있으니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다. 중어 중문도 그럴 수 있겠고요. 노어 노문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서어 서문도 그럴 수 있고. 근데 보통의 점수들이 어떻습니까? 2등급 때 초반, 초중반으로 형성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나요? 조금 내려가는 데도 있지만 웬만하면 2등급 때 초, 2등급 때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과? 의대는 뭐 1.4, 1.66. 요것도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는 점수인 거죠. 실제 의대 점수에 비해서는. 자, 이렇게 1점대에 완전히 몰려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 2등급 때 초중반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쫙 봤을 때 지금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점수가 유독 이렇게 막 높아요. 컴퓨터 학과는 뭐 세상에 70컷이 1.63이야. 막 이렇게 보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범주까지는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된다. 우리 저학년 분들이라면 2등급 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준 자체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학업 우수형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학업 우수형 준비하고 있을 때 일단 우수한 내신을 만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 1등급부터 2등급 초반까지의 목표를 만들어 두시고 이제 3학년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반 정도까지 학생들은 지원 범위로 보면서 우리 아이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수 과목이 의미하는 것, 서류 수준이 의미하는 것들을 따져볼 수는 있죠. 지원 범위가 될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그쵸? 이런 특징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작년에 이제 입시 결과 이것도 역시나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 안내한 건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작년에 지원한 경쟁률은 17.09대 1이었는데 면접에 갔더니 면접에 응시한 학생들에서 일단 이만큼이 줄고요. 면접에 안 온 거죠. 면접에 안 와요. 왜 안 오죠? 작년 수능 이후 면접이거든요. 수능 이후 면접. 수능 이후 면접이었는데 학생들이 왜 안 올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으면 올 이유가 없죠. 어차피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불합격인 거니까. 혹은 수능을 너무 잘 봐도 안 올 수 있어요. 왜? 납치당하면 안 되니까. 그쵸?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온 친구들 결시율이 이만큼이 있었고 온 친구들 안에서도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다 했더니 실제로 원서 쓴 애들은 17대 09대 1이었는데 면접 단계 와서 실질 경쟁률은 한 2대 1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수능 최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높아서 4합8, 4합7, 의대 4합 뭐 이거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면접을 계속 지금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올해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래 지원을 했죠. 그럼 면접 보고 수능 최저 가면 이렇게 2대1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올해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 면접 1단계 통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 지원한 경쟁률 대비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는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작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입결이 이렇게 쫘라락 나와 있긴 한데 작년 이제 몇 점대 붙였다 몇 점대 붙였다 이거는 그 정도 범주로 합격했구나의 우리가 범위로 이제 봐두셔야 되는 거고 올해는 완전히 성격이 서류 100%로 달라졌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일단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일반고가 거의 70% 정도 그리고 합격률은 60% 정도 자사고가 17%, 23%, 외고 국제고가 11.4에서 15.3. 여기는 이제 지원 비율이고 총 합격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총 합격 비율로 살펴보시면 돼요. 과고 영재고 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는 N수생들도 지원할 수 있었으니까 졸업 예정자가 86%, 재수 이상인 학생이 14%였는데 올해는 면접이 없어지니까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더 부담이 없어졌어요. 더 들어올 거다 올해는. 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거에서 이 고교 유형별 지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 학추 전형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난 시간 학추 전형은 일반고의 합격률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확실히 여기는 서류 수준 평가가 서류 평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유형 자체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일반고 아이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학추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도 되고 학우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유형은 다르지만 서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들과도 겨룰 수 있는 서류 수준이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작년에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는 면접 폐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일단 원래도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웠는데 수능 최저 충족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죠. 중요성이 더 커졌다. 왜죠? 작년에는 내가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도 1단계 5배수 안에 못 들어가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원서 써요. 수능 최저 맞춰놓고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 일단 합불이 없이 충원이 쭉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는 무조건 맞춰놓고 기다린다. 사실은 이게 지금 면접형인데 원래는 면접형이었는데 얘가 지금 서류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각 대학마다 면접형과 서류형을 같이 운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 전형의 특성을 보편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의 입결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입결 자체가 높게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주요 과목의 성적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서류형에 많이 포진해 있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은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면접 자체에서 이 전공과 모집단이 왜 지원했는지를 우리가 설명함을 통해서 다소 좀 아쉬운 숫자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서류형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내신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거나 주요 과목의 우수성이 좀 더 고르게 뛰어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좀 더 유리하게 지원하고 합격이 되는 구조다. 그러면 올해 면접형에서 서류형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학 입장에서도 면접형으로 뭔가를 추가 검증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서류에서 우수하게 보이는 애들을 뽑겠다. 그렇죠? 그러면 서류 자체의 우수성이 뛰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입시 결과가 상승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충원이 얼만큼 도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시 결과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많이 돌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면접편과 다르게 먼저 서류형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서류 자체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보이는지를 살펴볼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한 학기 남아있는 고3 친구들 한 학기 수준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저학년들 말해 뭐합니까? 1학년, 2학년 친구들 일단 흔들리지 않는 탁월한 내신과 우수한 학업 역량. 그 학업 역량 뭐였어요? 각종 교과 활동들, 비교과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탐구 활동까지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 풀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죠. 지원자 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또 그 서류 수준으로 다시 귀결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이후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학생들 중에 내가 정시 엄청 잘 봐요. 수능 정시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4합8 어차피 4합7 막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어차피 나는 우수한 내신 수능을 가지고 여기를 이제 써보는데, 정시가 잘 나오면 나중에 수능으로 가야지, 그렇죠? 수능이 잘 나오면 나중에 정시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수능 이후 면접이니까 버리고 갈 생각으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류 100이에요. 서류 100. 서류 100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인데 서류 100이다? 납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시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여기에 막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 근데 뒤에 면접이 없는데도 서류에 100에 던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 여기 붙어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여기 무조건 붙어야 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심인 애들이 오는 거죠. 진심 애들. 붙어야 한다, 붙고 싶다, 여기 꼭 붙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정시 믿고 어쩔 수 없어. 근데 정시 잘 나오니까 그냥 여기 써야지. 나중에 정시 잘 나오면 수능으로 갈 거니까, 정시로 갈 거니까 여기 일단 써본다. 이렇게 허수로 던진 애들 말고 진짜 붙고 싶어하는 애들이 온다. 그러니까는 정말 실질 경쟁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올 테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 대학 입장에서도 면접을 폐지했다는 건 아까 면접 자체에 대한 실경쟁률이 좀 낮아서 그 실효성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재시험 면접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그런 역량들을 올해는 계열적 합이나 그냥 논술에서 뽑아버리고 이 학업 우수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학업 우수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뽑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전형들과의 균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물어보시죠. 그럼 결국은 멘토님 기승전 내신인가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내신 중요해요. 내신은 일단 지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내신이 부족하면 일단 나머지 서류를 가지고 도전해볼까 말까 이런 거 자체도 생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신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궁극적으로 합부를 결정짓는 건 결국은 서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에서도 공식적으로도 그런 워딩을 씁니다. 상대적 경쟁이다. 지원자 간의 상대평가다. 어차피 많이 준비했는데요, 저는 주요 과목은 잘 됐는데 비주요 과목이 약한데요. 근데 지원한 애들은 비주요도 강해서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했는데 봉사 시간이 부족한데요. 올해 지원한 애들은 봉사도 다 채워왔네요. 우리 애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공동체 요소가 좀 적어요. 지원한 애들은 공동체 역량을 다 챙겨왔네요. 우리 애는 그 계열에 맞춰서는 계열 관심은 보이긴 했는데 진로에 대해서 막 뭔가를 깊이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도 되는데요, 올해는 진로 관련해서도 애들이 심층탐구를 많이 해왔네요.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3학년까지 5학기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밑에 다 채웠는데 더 이상 아래로 내릴 카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쓰는데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학과를 돌려볼까?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지금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한 학기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학기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최대한 맞춰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해의 변화 사항으로서 준비를 이제 생각해 두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놓치지 않고 꼭 살펴본다. 저 역시도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수피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전형을 목표하고 계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 주셔야 하고, 최종 모집 요강에 나온 내용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궁극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또 계열적 합평 함께 나가볼 테니까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Baby, you
a rocket science.